새벽 3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나는 습관처럼 눈을 떴다. 45년간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알아서 깨우는 것이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지만 내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다. 잠시 침대에 앉아 오늘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오늘은 남대문 시장에서 새로운 제철 식재료를 살펴보고 오후에는 동창회가 있다. 이렇게 오랜만에 동창회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욕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68세의 나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45년간 주방에서의 생활이 내 몸에 새겨진 흔적들이다. 하지만 이 손에는 내가 걸어온 시간들, 한식을 향한 나의 열정과 인생이 담겨 있다. 빠르게 세수를 마치고 평소처럼 한복 조리복으로 갈아입었다. 이것이 내 일상복이자 정장이다. 겉옷을 걸치고 집을 나서니 아직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골목 끝에서 기다리던 정기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첫 목적지는 언제나처럼 남대문 시장이었다. 시장에 도착하자 몇몇 상인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45년간 단골로 지내온 덕에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다. 나는 지난밤 미리 써둔 메모를 확인하며 식재료를 고르기 시작했다. 오늘은 특별히 계절에 맞는 나물과 신선한 생선을 확인해야 했다. 가을이 시작되면서 산에서 내려오는 버섯과 밤, 대하 등을 살펴보았다. 사장님, 오늘은 송이버섯이 특별히 좋습니다. 어제 강원도에서 막 내려왔어요. 그래요? 한번 볼까요? 나는 버섯을 손에 들고 냄새를 맡았다. 45년간 단련된 감각으로 식재료의 신선도와 품질을 판단하는 것은 이제 본능이 되었다. 눈을 감고 향을 맡으니 깊은 숲속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오늘 저녁 코스에 넣을 만했다. 식재료를 고른 후 화담으로 향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내 한정식집은 외관은 소박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고풍스러운 한옥 분위기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오늘의 준비를 시작했다. 내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요리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이야기다. 어머니에게 배운 전통 방식 그대로 나는 정성을 다해 재료를 손질했다. 동작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는다. 이것이 나의 방식이다. 기름기 없이 맑고 깊은 맛,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 맛을 살리는 것. 그게 내가 45년간 지켜온 원칙이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고 주방은 금세 활기를 띠었다. 젊은 요리사들에게 오늘의 코스를 설명하고 각자의 역할을 배분했다. 내 한정식집에서는 모든 음식이 손으로 만들어진다.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손맛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사장님, 10분 전에 전화 왔었어요. 오늘 저녁 예약 손님 중에 문화재청 관계자분들이 오신대요. 그래? 잘 준비해야겠구나. 오늘 들어온 송이로 특별 코스를 준비하자. 나는 조금 더 열정적으로 요리 준비에 몰두했다. 식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조합하고 불 조절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문득 시계를 보니 이미 오후 5시였다. 동창회 시간이 임박해 있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급하게 앞치마를 벗으려는 찰나 중요한 손님을 위한 특별 요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민 끝에 나는 한복 조리복을 그대로 입은 채 동창회에 가기로 결정했다. 평소라면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었겠지만 오늘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사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없는 동안 송이 요리는 김 주방장이 마무리할 거예요. 문화재청 손님들 오시면 내가 직접 인사드리겠다고 전해주세요. 나는 급히 차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저녁 풍경이 흘러갔다. 50년 전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났다. 시골에서 상경한 18소녀는 서울의 크기와 화려함에 압도되었다. 그 시절 나의 꿈은 단순했다. 좋은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차가 호텔 앞에 멈추었다. 주차 도우미가 문을 열어주자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한복 조리복 차림으로 화려한 호텔에 들어가는 것이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 옷은 내 자부심이자 정체성이다. 나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호텔 로비로 들어섰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우아한 드레스와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복, 조리복을 입은 나는 단번에 눈에 띄었다. 안내데스크에서 동창회 장소를 묻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대연회장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3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그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학창시절 요리에 대한 꿈을 품고 있던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상상하고 있을까? 문을 열기 전 나는 내 두 손을 바라보았다. 굳은 살과 주름, 불에 그을린 자국들. 이 손이 내 인생의 증거다. 나는 이 손이 자랑스럽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나는 용기를 내어 대연회장의 문을 열었다. 연회장 문을 열자 화려한 조명과 우아한 음악이 나를 맞이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50여 명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기억 속 얼굴들이 조금씩 보였다.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웃음소리와 몸짓에서 18 소녀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한복 조리복 차림에 나는 금세 시선의 중심이 되었다. 화려한 정장과 드레스 사이에서 내 옷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몇몇 동창들이 내 방향을 힐끗거리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불편한 시선들이 내 등 뒤로 따라붙었다. 여기서 뒤돌아 나갈까 하는 생각도 스쳤지만 나는 고개를 들고 더 안쪽으로 걸어갔다. 정자야? 박정자 맞니?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이영숙이 서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내 짝이었던 그녀는 여전히 나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에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 미소만은 30년 전과 다름없었다. 영숙야, 오랜만이구나. 우리는 가볍게 포옹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진하게 코끝을 자극했다. 내게서는 아마도 식재료와 주방 냄새가 배어있을 것이다. 영숙은 내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직도 음식점에서 일하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동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평생을 바친 일이자 자부심이었지만 그 순간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래, 한식당을 하고 있어. 너는 어떻게 지냈어? 영숙은 자신의 변호사 커리어와 남편, 의사와 변호사가 된 자녀들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다. 그녀의 말 한마디마다 내 삶과의 대비가 뚜렷하게 느껴졌다. 나는 마음 한구석이 갑자기 쓸쓸해졌다. 결혼도 자녀도 없이 오로지 요리에만 인생을 바친 나의 선택이 처음으로 의심스러워졌다. 영숙이 나를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다. 1명, 2명 모여들수록 분위기는 더 어색해졌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눈빛에서 동정과 약간의 우월감이 느껴졌다. 아이고, 정자야. 평생 주방에서 고생이 많았겠다. 손이 저렇게 거칠어졌네. 최진숙의 말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 손을 감추었다. 한때 우리 반에서 가장 인기 있던 그녀는 유명 기업 회장의 부인이 되어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말투에서 내 인생을 깎아내리는 뉘앙스가 느껴졌다. 아직도 음식점 일을 하고 있다니 대단해. 그 나이에 서서 일하려면 힘들 텐데. 다른 친구의 말에 여럿이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시선은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산 것처럼 느끼게 했다. 마치 내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평생 음식점 주방에서 그저 생계를 위해 허덕인 것처럼 말이다. 우리 식당에 한번 와봐. 내가 특별히 대접해줄게. 내 말에 그들은 무미건조한 미소로 답했다. 아무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내 식당은 그저 작은 동네 밥집 정도로 여겨지는 듯했다. 45년간 내가 쌓아온 경력과 성취는 이 자리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음식이 나오고 동창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회자가 각자의 근황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 의사, 변호사, 교수, 기업 임원 등 화려한 직함들이 이어졌다. 내 차례가 다가오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들 눈에 한식당 사장이란 직함이 얼마나 보잘것없이 들릴지 걱정되었다. 다음은 박정자 동문입니다.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침묵 속에서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저는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담이라는 곳이에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화담이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은 없어 보였다. 나는 자리에 앉았고 다음 사람의 소개로 관심이 넘어갔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나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다. 옛 친구들이 모여있지만 대화의 주제는 내게 너무 멀게 느껴졌다. 해외여행, 골프, 명품백, 자녀 자랑. 그들의 세계와 내 세계는 너무나 달랐다. 그들 사이에서 나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 같았다. 정자는 평생 일만 했으니 그런 여유를 모르지. 누군가의 말에 여럿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가시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조용히 와인 잔을 들어 올렸다.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 풍경은 아름다웠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해온 이 도시.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가 걸어온 길이 뇌리를 스쳤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거울 앞에 서게 되었다. 형광등 아래 비친 내 모습은 초라했다. 한복 조리복은 이 화려한 공간에서 너무나 동떨어져 보였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희끗한 머리카락. 내 인생의 흔적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학창시절 꿈 많던 소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걸까? 순간적으로 의문이 들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없이 오로지 요리에만 바친 내 인생. 그 시간들이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곧 머릿속에 내 식당의 모습이 떠올랐다.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 45년간
내가 지켜온 한식의 맛과 철학.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거울 속 내 눈을 마주 보았다. 이것이 나다.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사랑한 인생이다. 마음을 다잡고 연회장으로 돌아가는 길. 멀리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정인숙이었다. 우리 반에서 가장 조용했던 아이. 항상 책을 읽던 그녀였다. 정자야, 기다려. 같이 들어가자. 인숙은 내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이들과 달리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임했다고 했다. 화려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정자야, 사실 난 내가 늘 부러웠어.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 평생 할 수 있었잖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 말은 내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인숙과 함께 연회장으로 돌아가며 나는 다시 한번 내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비록 이 자리에서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내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었다. 내가 만든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했고 한식의 전통을 지켜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연회장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해 있었다. 낯익은 얼굴 하나가 시선을 끌었다. 문화재청에서 은퇴한 황대식 청장이었다. 그는 우리 식당의 단골 손님이자 내 요리의 열렬한 팬이었다. 그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의아했다. 인사를 건네러 다가가려는 찰나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황 청장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환한 미소가 번졌다. 황대식 청장과 눈이 마주치자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그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의아했지만 예의상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잠시 멈추고 내 방향으로 걸어왔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황대식은 내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문화재청장을 지낸 그가 후줄근한 차림의 나에게 이렇게 예를 갖추는 모습에 주변 동창들의 표정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다. 나 역시 당황스러웠다. 식당에서는 종종 만나는 사이였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주친 것은 처음이었다. 황 청장은 존경을 담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태도에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느껴졌다. 그는 내 요리의 가치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주변 동창들의 의아한 시선 속에서 황대식은 내 손을 잡았다. 내 거친 손을 보며 그는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내 소개를 시작했다. 이 손이 얼마나 가치 있는 유산을 지켜왔는지, 전통이 담겨 있는지를 설명했다. 그의 입에서 국가무형문화재, 궁중음식 기능보유자, 대한민국, 한식의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단어들이 나왔다. 순간 연회장 안에 침묵이 흘렀다. 나를 무시하던 동창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다. 황대식은 계속해서 내 요리가 얼마나 귀한 문화유산인지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45년간 주방에서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황대식은 자신이 이 동창회에 참석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의 딸이 우리 학교 후배였고 오늘 특별 초대된 것이었다. 그리고 화담의 박정자 사장이 이 학교 동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문화재 관련 행사를 마치고 이 자리에 들른 것이었다. 최진숙을 비롯한 동창들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다. 처음에 나를 동정하던 그들의 눈빛이 이제는 놀라움과 부러움으로 가득 찼다. 내가 운영하는 화담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서울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며 외국 국빈들이 방문할 때 반드시 찾는 곳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다. 나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마음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내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이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면적 성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의 이중성이 씁쓸하게 느껴졌다. 이제 와서 나를 다르게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부자연스러웠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먼 자리에 앉아있던 동창들이 하나둘 내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때 나를 무시하던 최진숙은 이제 내 옆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의 남편에게 나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평소 화담에 자주 간다는 거짓말까지 늘어놓았다. 이제 내 주변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모두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내 경험을 묻고 식당에 초대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관심이 내 가치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지 외적인 성공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공허하게 느껴졌다. 황대식은 내게 다가와 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나는 공손히 거절했다. 식당에 돌아가 중요한 손님들을 맞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서 내 선택에 대한 존중이 느껴졌다. 내가 자리를 뜨려 하자 그는 동창들에게 내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정자의 손맛은 국가적 보물이라고, 그녀의 요리에 담긴 정성은 우리 문화의 정수라고. 동창회를 떠나기 전 나는 내게 유일하게 진심을 보여준 정인숙을 찾았다. 그녀는 혼자 구석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조용히 그녀에게 내 명함을 건넸다. 언제든 화담에 오면 특별히 대접하겠다고 말했다. 인숙은 감사하다며 명함을 소중히 받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느껴졌다. 연회장을 나서는 길, 많은 동창들이 나를 배웅했다. 처음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이제 그들은 내 손을 잡고 연락처를 물었다. 나의 조리복이 이제는 그들 눈에 가치 있게 보이는 듯했다. 몇몇은 내게 식당 예약을 부탁했고 일부는 자녀 결혼식 음식을 맡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식당으로 향해 있었다. 이 갑작스러운 관심보다 내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을 손님들과 마땅히 준비해야 할 음식이었다. 외적인 인정보다 내 요리에 담긴 진심이 중요했다. 호텔 로비를 지나며 나는 잠시 멈추어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화려한 인테리어, 값비싼 예술품들, 우아한 음악, 이 모든 것이 겉으로는 아름다웠지만 그 속은 이중적이고 허영심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동창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화려하게 보이지만 내면의 공허함을 가리기 위해 끊임없이 외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삶. 반면 나의 주방은 소박했지만 진실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매일 땀을 흘리며 진심을 담은 음식을 만들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였다. 외적인 성공이나 인정이 아닌 음식에 담긴 진심과 정성. 황대식이 알아본 것도 바로 그 진정성이었다. 차에 오르며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의 경험은 나에게 강렬한 깨달음을 주었다. 내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가 옳았다는 확신. 비록 세상은 외적인 성공으로 사람을 판단할지 몰라도 나는 내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그리고 그 길은 충분히 가치 있었다. 운전기사에게 식당으로 향할 것을 부탁하며 나는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반세기 전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의 꿈을 생각했다. 그 꿈은 단순했다. 좋은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 꿈을 위해 나는 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리고 지금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 왔다. 식당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했다. 나는 바로 주방으로 향했다.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내 자리에 섰다. 이곳이 내 진짜 세상이었다. 식재료를 만지는 순간 동창회에서 느꼈던 모든 불편함이 사라졌다. 주방 한편에 준비된 송이버섯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내게는 오늘 저녁 손님들을 위한 특별한 요리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 남아 있었다. 내 손끝에서 탄생할 음식에 담길 정성과 그것을 맛볼 이들의 만족감이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었다. 화담의 불빛이 밤거리를 따뜻하게 밝혔다. 내 인생의 가치가 담긴 이 작은 공간에서 나는 다시 한번 45년 전 선택한 내 길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화담에 돌아온 나는 주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역할에 충실했다. 송이버섯을 손질하고 간을 확인하고 플레이팅을 점검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오신다는 말에 모든 직원들이 긴장했지만 나는 오히려 평화로운 마음이었다. 동창회에서 황대식 청장과의 만남 이후 내 마음은 이미 안정을 찾은 상태였다. 비록 겉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던 내 가치를 누군가 알아봐 준다는 사실이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날 저녁 서비스는 완벽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내 요리에 감탄했고 특히 송이버섯 요리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끝나가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내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처음엔 식당 일과 관련된 전화라고 생각했지만 발신자 목록을 보니 대부분 어제 만났던 동창들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처음 전화는 이영숙이었다. 그녀는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내게 말했다. 반갑고 친근한 목소리로 식당에 예약을 하고 싶다고 했다. 한때 나를 동정했던 그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다. 영숙의 전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최진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 생일 파티를 내 식당에서 열고 싶다고 했다. 특별 코스를 원한다면서 비용은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말투에서는 전날 나를 무시했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친밀하고 아첨하는 듯한 어조였다. 몇 시간 동안 계속된 전화에 나는 지쳐갔다. 10명이 넘는 동창들이 식당 예약을 원했고 일부는 자녀 결혼식 음식을 의뢰하고 또 다른 이들은 단순히 나와 다시 친해지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나는 묵묵히 그들의 요청을 메모했지만 가슴 한 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았다. 그들이 진정으로 내 음식의 가치를 알아서가 아니라 단지 내가 유명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명백했다. 전화가 잠시 멈춘 틈을 타 나는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정원 풍경이 평화로웠다. 45년간 주방에 묻혀 살았지만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집과 정원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성공했다. 하지만 그 어떤 물질적 성공도 내 요리에 대한 진심만큼 중요하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놀랍게도 유명 방송국 PD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요리 프로그램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 동창회에 참석했던 누군가가 나에 대해 알려준 모양이었다. 나는 공손하게 거절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내 성격에 맞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하룻밤 사이에 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 어리둥절했다. 평생 같은 일을 해왔는데 단지 내 지위가 알려졌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다니. 인간관계의 이중성이 서글프게 느껴졌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전환하고 나는 식당으로 향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 그것이 내 인생의 핵심이었으니까. 그러나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예약이 들어와 있었고 이미 식당 앞에는 몇몇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다. 주방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나를 둘러쌌다. 그들은 내게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보여주었다. 국가무형문화재 한식에 살아있는 전설 화담 박정자 사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황대식 청장이 어제 식사 후 기자들에게 나에 대해 언급한 모양이었다. 기사에는 내 요리 철학과 45년간의 노력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유명세는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방식대로 음식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 식당을 찾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도 최고의 맛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다. 그날부터 화담은 더욱 바빠졌다. 매일 만석이었고 예약은 한 달 뒤까지 꽉 찼다. 낯선 얼굴들 사이에 어제 만났던 동창들도 식당을 찾았다. 그들은 오랜 친구처럼 나를 반갑게 맞이했고 직원들에게 우리는 정자와 고등학교 동창이라며 특별 대우를 은근히 요구했다. 특히 최진숙은 자신의 남편과 함께 찾아와 마치 오랜 친구인 양 내게 친밀함을 과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에게 나를 우리 반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라고 소개했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가 나를 거의 무시했다는 사실은 편리하게 잊은 듯했다. 나는 그저 미소로 응대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가식적인 태도가 불편했다. 또 다른 동창들도 비슷했다. 그들은 내게 과거를 회상하며 마치 우리가 절친했던 것처럼 이야기했다. 심지어 어떤 이는 항상 정자가 성공할 줄 알았다며 거짓된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나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점점 지쳐갔지만 그들도 내 고객이었기에 최선을 다해 대접했다. 황대식 청장도 몇몇 외국 귀빈들과 함께 식당을 다시 찾았다. 그는 내게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고 동행한 외국인들에게도 내 요리의 가치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황대식은 외국인들과 함께 주방으로 들어와 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감사와 존경이 느껴졌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인정이었다.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는 동안 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언론의 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몇몇 잡지에서는 인터뷰를 요청했다. 나는 대부분 거절했지만 한식의 가치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제안은 수락했다. 내 이야기가 젊은 요리사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관심의 홍수 속에서도 나는 내 본질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직접 식재료를 고르고 주방에서 가장 오래 일했다. 유명세보다 중요한 것은 내 손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의 맛과 진정성이었다. 동창들의 잦은 방문과 그들의 변화된 태도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다. 특히 그들이 내게 과거를 미화하여 이야기할 때면 마음이 불편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그저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대하느냐였다. 한 달이 지나고 소동은 점차 잦아들었다. 여전히 식당은 매일 만석이었지만 동창들의 방문은 줄어들었다. 그들에게 나는 이제 자랑할 만한 친구가 되었지만 진정한 우정이 아닌 이상 그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몇몇은 여전히 연락을 해왔지만 대부분은 다시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어느 금요일 저녁, 식당 영업이 끝나갈 무렵 정인숙이 홀로 식당을 찾았다. 그녀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아 메뉴를 보고 있었다. 나는 주방에서 나와 그녀에게 다가갔다. 인숙은 나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에는 어떤 가식도 없었다. 정자야, 바쁜데 미안해. 한번 맛보고 싶어서 왔어. 인숙의 말에 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다른 동창들과 달리 내 성공 이전부터 진심을 보여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특별 코스를 준비했다. 인기 메뉴들뿐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몇 가지 요리를 추가했다. 인숙은 감동한 듯 음식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음미했다. 식사를 마친 인숙은 내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요리에 담긴 내 정성과 철학을 이해한 듯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진정한 대화를 나눴다. 인숙과 함께 차를 마시며
우리는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말에서 진심 어린 존중이 느껴졌다. 돌아오는 길, 나는 많은 생각에 잠겼다. 인생에는 진실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구별하고 진심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다. 겉모습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나는 그저 내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었다. 화담으로 돌아온 나는 주방을 둘러보았다. 이곳이 내 진정한 집이었다. 45년간 내가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공간, 갑작스러운 명성과 관심의 홍수 속에서도 나는 이 공간의 의미를 잊지 않으려 했다. 여기서 나는 그저 박정자였다. 한식 장인이자 음식에 진심을 담는 평범한 요리사. 주방 테이블에 놓인 내일의 메뉴를 보며 나는 다시 한번 내 선택이 옳았음을 느꼈다. 명예와 인정은 순간일 수 있지만 내 음식에 담긴 정성과 철학은 영원할 것이다.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였다. 계절이 바뀌고 음식점의 소동도 점차 잦아들었다. 여전히 화담은 매일 만석이었지만 나는 변함없이 내 일상을 유지했다. 새벽 시장에서 식재료를 고르고 주방에서 직원들을 지도하고 손님들을 위한 특별 메뉴를 구상하는 일.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었다. 동창들의 방문은 점차 줄어들었다. 처음에 열광적인 관심이 식어가는 것을 보며 나는 오히려 안도했다. 마음 편히 내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끔씩 여전히 최진숙 같은 이들이 지인들을 데리고 왔지만 나는 그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데 집중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식당에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요리학교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감명받아 찾아왔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주방을 보여주었다. 45년간 써온 조리도구들, 손때 묻은 레시피 노트, 내가 고집스럽게 지켜온 전통 방식들을 설명해 주었다. 젊은 학생의 눈빛에서 진정한 열정과 존경을 보았다. 그것은 동창들의 허영심 가득한 관심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에게 내 인생의 철학을 들려주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에 담긴 진심이라고. 좋은 재료를 알아보는 눈, 정성스러운 손길, 전통을 지키려는 의지. 그것이 진정한 요리의 본질이라고. 이 젊은이에게 내 지식을 전하는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유명세나 인정이 아니라 한식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가치는 외적인 것이 아닌 음식에 담긴 정성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며칠 후 화담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가 열렸다. 내 생일을 맞아 직원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한 것이다. 평소에는 생일을 챙기지 않았지만 올해는 조금 특별했다. 자리에는 황대식 청장과 정인숙, 그리고 며칠 전 만났던 요리학교 학생을 포함한 소수의 사람들만 초대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자리였다. 테이블 위에는 내가 평생 고집해온 전통 한식이 가득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내 음식을 함께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 순간 나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45년간 추구해온 가치였다. 음식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전통을 지키며 진심을 나누는 것.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정원으로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서 내 인생을 돌아보았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 않은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충분히 풍요롭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어떤 외적인 성공이나 인정보다 내 음식에 담긴 진심이 진정한 나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내 길을 간다. 그것이 한식장인 박정자의 방식이다.